비가 서울의 거리를 때리던 그 겨울밤이었다. 굵은 빗방울이 아스팔트에 부딪히며 액체 커튼을 만들어 아직도 강남대로를 달리는 몇 안 되는 차들의 불빛을 왜곡시켰다. 도시에서 가장 인상적인 빌딩 중 하나의 최상층 사무실에서 전구진은 유리벽을 통해 폭풍우를 바라보며 그의 반영이 도시 풍경과 섞이는 것을 지켜보았다. 35세의 전구진은 기업적 성공의 초상화였다. 항상 깔끔하게 정돈된 검은 머리, 완벽한 수트, 그리고 권력을 발산하는 자세. 전구기업의 CEO로서 그의 결정은 매일 수백만을 움직였다. 냉철한 협상가로서의 명성은 어떤 회의에서도 그를 앞서갔고 그의 이름은 국내에서 가장 배타적인 비즈니스 서클에서 탁월함의 동의어였다. 전화가 울려 그의 생각을 방해했다. 그의 비서 미영이었다. 정 사장님, 할머니께서 전화 중이십니다. 꼭 통화하셔야 한다고 고집하세요. 정우진은 깊게 한숨을 내쉬었다. 85세의 이 할머니는 여전히 그를 불순종한 소년처럼 느끼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전화 연결해 주세요, 미영씨. 우진아, 내 손자. 이 할머니의 강하고 귀족적인 목소리가 전화선을 채웠다. 다음 달 자선 무도회에 대해 얘기해야겠구나. 할머니, 우리 이미 그것에 대해 이야기했잖아요. 저는 지금 회사의 아시아 시장 확장에 집중하고 있어요. 지금은 사교 행사에 참석할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란 것은 네가 더 잘 관리하는 법을 배워야 할 거야. 내 사랑스러운 아이.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인생을 위해서도. 내가 몇 살인지 알고 있니? 매일 지나갈수록 내 가장 큰 소원은 네가 직업적으로 뿐만 아니라 사랑에서도 성취하는 것을 보는 거야. 정우진은 머리를 손으로 쓸었다. 에이드문좌절의 제스처였다. 부탁이에요. 다시 그 결혼 이야기를 시작하지 말아주세요. 왜 안 되겠니? 너는 모든 것을 가졌어. 지성, 지위, 재산. 하지만 승려처럼 그 사무실에 갇혀 살고 있구나. 그건 인생이 아니야, 내 아들. 하늘나라에 계신 네 할아버지는 항상 말씀하셨지.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은 자신의 성취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을 때만 그렇다고. 할머니, 저는 나를 방해하지 마. 내 건강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았니? 떠나기 전에 나는 네가 결혼하고 행복하며 가정을 이루는 것을 보고 싶어. 그것이 내 마지막 소원이야, 우진아. 이 할머니의 말은 납처럼 그의 어깨를 무겁게 눌렀다. 할머니의 마지막 소원, 어떻게 그것을 무시할 수 있을까? 부모님을 잃은 사고 후 그를 키운 그녀는 적어도 이 정도의 고려를 받을 자격이 있었다. 알겠어요, 할머니. 무도회에 참석할게요. 좋아. 그리고 부탁이니 누군가와 함께 오렴. 그런 행사에서 네가 혼자인 모습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구나. 통화가 끝난 후 정우진은 다시 창문을 통해 도시를 바라보았다. 비는 여전히 무자비하게 내리고 있었고 그는 자신의 인생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 그가 지난 몇 년 동안 자신의 제국을 구축하는 데 모든 시간을 바쳤다는 것은 사실이었다. 관계? 그것들은 너무 복잡했고 시간과 헌신, 취약함을 요구했다. 비즈니스 세계에서 그가 피하는 법을 배운 모든 것들이었다. 시계를 보니 이미 11시가 지났다. 그의 운전기사는 일찍 보내졌기 때문에 그 폭풍우 속에서 직접 운전해야 했다. 그는 서류 가방과 코트를 집어 주차장으로 내려갔다. 그의 검은 포르쉐가 형광등 아래 빛나며 기다리고 있었다. 강남대로에서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그의 저택까지의 여정은 보통 30분이 걸렸지만 이런 비로는 2배가 걸릴 수도 있었다. 강남대로를 운전하는 동안 그의 생각은 계속해서 할머니의 말에 머물렀다. 그는 너무 산만해서 거의 한각의 캐노피 아래 웅크린 인물을 알아채지 못했다. 무언가가 그를 속도를 줄이게 했다. 그것은 젊은 여성이었고 아마도 25세 이상은 되지 않았을 것이다. 낡은 배낭을 껴안고 있었다. 거리와 비를 통해서도 그녀의 자세에서 무언가가 그의 주의를 끌었다. 그것은 거리에 사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자세가 아니었다. 그곳에는 존엄성이 있었다. 그녀의 현재 상황과 대조되는 조용한 힘이. 전구진은 차를 몇 미터 앞에 세우고 그 자신의 행동에 놀랐다. 백미러를 통해 그는 젊은 여성을 관찰했다. 그녀는 마치 생각에 잠긴 듯이 멀리 어떤 점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갈색 머리는 비에 젖어 있음에도 상황에도 불구하고 자연적인 아름다움과 내면의 힘을 발산하는 얼굴을 감싸고 있었다.
그의 할머니의 말이 그의 마음속에 울렸다. 마지막 소원. 그는 다시 백미러를 통해 젊은 여성을 바라보았고 한 생각이 그의 마음속에 형성되기 시작했다. 터무니없고 충동적이며 그의 일상적인 행동과는 완전히 다른 생각. 하지만 오랜 시간 만에 처음으로 전구진은 그의 전략적 계획 중 어느 것에도 없는 결정을 내리려고 했다. 이민지는 천막에서 흘러내리는 차가운 물이 이미 다른 청바지의 단을 적시는 것을 무시하려고 했다. 그녀가 판매원으로서의 일자리를 잃은 지 3주가 지났고 결과적으로 외곽에 있는 작은 방의 임대료도 잃었다. 그녀의 가장 소중한 소지품, 몇 권의 책, 서류, 몇 벌의 옷, 은 가슴에 안고 있는 배낭 안에 보호되어 있었다. 공립대학에서 패션 디자인을 전공한 민지는 항상 자신의 브랜드를 만드는 꿈을 꾸었다. 하지만 현실은 그녀의 꿈보다 더 가혹했다. 그녀의 분야에서 일자리를 찾기 위한 수많은 실패한 시도 후 그녀는 결국 백화점에서의 일자리를 받아들였다. 이제는 그것조차도 없었다. 검은 포르쉐가 몇 미터 앞에 주차하면서 그녀의 관심을 끌었다. 다른 시간이었다면 아마도 그녀는 차량의 디자인을 감상했을 것이다. 그녀는 항상 자동차, 라인의 우아함에 매료되었다. 오늘날 하지만 호화로운 차는 단지 그녀의 꿈과 현실 사이의 거리를 상기시킬 뿐이었다. 놀랍게도 확실히 그녀의 오래된 임대료보다 더 비싼 정장을 입은 키 큰 남자가 채서 나와 검은 우산으로 비를 피하며 그녀에게 걸어왔다. 본능적으로 민지는 움츠러들며 배낭을 더 꽉 쥐었다. 안녕하세요. 그의 목소리는 깊고 통제된 자연스러운 권위의 톤이었다. 잠시 여기서 비를 피해도 될까요? 민지는 단지 고개를 끄덕이고 약간 옆으로 이동했다. 남자는 우산을 접고 예의 바른 거리에 자리 잡았다. 제 이름은 전구진입니다. 그는 자신을 소개하며 관심을 가지고 그녀를 관찰했다. 그리고 당신은? 민지요. 그녀는 건조하게 대답했다. 직접 그를 바라보는 것을 피하며. 민지. 그는 마치 이름을 시험하듯이 반복했다. 당신은 지적인 사람처럼 보이네요, 민지 씨. 이런 밤에 여기서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그 질문은 그녀를 불시에 잡았다. 그의 목소리에는 동정심이 없었고 단지 그녀가 약간 방어를 낮추게 만든 진정한 호기심만 있었다. 인생이 항상 우리가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는 않아요. 그녀는 자신의 솔직함에 놀라며 대답했다. 전구진은 약간 미소를 지었다. 그의 진지한 표정을 부드럽게 만드는 제스처였다. 네, 그렇지 않죠.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가장 예상치 못할 때 그 시나리오를 다시 쓸 기회가 생깁니다. 민지는 그 기이한 대화의 방향에 흥미를 느끼며 그를 바라보았다. 무슨 말씀이세요? 당신에게 제안이 있습니다. 그는 그 상황의 터무니없음과 대조적인 비즈니스적인 어조로 말했다. 당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제안입니다. 어떤 종류의 제안인가요? 민지는 의심과 호기심이 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결혼. 그는 직접적으로 대답했다. 상호 편의를 위한 계약입니다. 민지는 거의 웃을 뻔했지만 그의 진지한 표정이 그녀를 멈추게 했다. 이게 무슨 종류의 농담인가요? 제 인생에서 이보다 더 진지했던 적이 없습니다. 정우진은 그녀에게 시선을 고정시킨 채 대답했다. 저는 제 할머니의 마지막 소원을 만족시키기 위해 결혼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은 안정과 새로운 시작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서로 도울 수 있습니다. 왜 저인가요? 당신 같은 사람과 결혼하기 위해 모든 것을 줄 여성들이 수천 명 있을 텐데요. 바로 그 때문입니다. 그는 대답했다. 당신은 저를 모르고 제가 누구인지 모르며 로맨틱한 기대나 생각이 없습니다. 게다가 당신의 눈빛에는 무언가가 있어요. 제가 흥미를 느끼는 힘, 존엄성이요. 민지는 심장이 빨라지는 것을 느꼈다. 그 제안은 터무니없었지만 그가 그것을 제시하는 직접적인 방식이 그녀에게 그 가능성을 고려하게 만들었다. 잃을 것이 뭐가 있을까? 이 계약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간단합니다. 당신은 새로운 사회적 정체성, 당신의 삶을 재건하기 위한 자원에 대한 접근, 재정적 안정을 갖게 됩니다. 그 대가로 당신은 사회적 행사에서 외형을 유지하고 할머니가 저를 결혼한 모습으로 보고 싶어 하는 기대를 충족시켜야 합니다. 1년 후 우리는 조용히 이혼할 수 있고 당신은 당신의 미래를 보장할 평생 연금을 받게 됩니다.
비는 계속 내리고 있었고 그 순간을 나머지 세상과 격리시키는 액체 커튼을 만들고 있었다. 민지는 그녀 앞에 남자를 관찰했다. 완벽하고 통제된, 명백히 원하는 모든 것을 얻는 데 익숙한 그는 즉시 거절하고 싶었고 그녀의 존엄성을 온전히 유지하고 싶었다. 하지만 다른 부분, 아마도 여전히 더 나은 삶의 꿈에 매달리는 부분은 그녀가 고려하게 만들었다. 제가 동의한다면 어떻게 진행될까요? 당신은 지금 저와 함께 갈 겁니다. 내일 우리는 준비를 시작할 것입니다. 할머니는 확실히 웅장한 식을 계획하고 싶어 하실 테지만 우리는 그것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적응하고 준비할 시간을 가질 것이라는 겁니다. 민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녀의 뇌는 이 초현실적인 상황을 처리하기 위해 미친 듯이 작동하고 있었다. 동의하는 것은 미친 짓이었다, 물론. 하지만 아마도 몇 달 만에 나타난 유일한 진짜 새 출발의 기회를 거부하는 것은 더 큰 미친 짓일지도 모른다. 왜 당신을 믿어야 하죠? 정우진은 다시 미소를 지었다. 이번에는 그의 눈에 닿지 않는 미소였다. 왜냐하면 최근에 당신이 만났을 대부분의 사람들과 달리 저는 좋은 의도를 가진 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순수하고 단순한 상업적 계약입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잘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상업적 계약을 지키는 것입니다. 정씨 저택은 민지가 상상했던 그대로였다. 압구정에 있는 인상적인 건물, 세심하게 관리된 정원과 복도를 조용히 움직이는 직원들. 손님방에서 불안한 밤을 보낸 후 그녀는 가정부 정선화에 의해 깨워졌다. 날카로운 눈과 엄격한 표정을 가진 중년 여성이었다. 민지님, 정선화는 이상하게 들리는 형식적인 어조로 그녀의 이름을 발음했다. 정 사장님께서 30분 내에 사무실로 와주시길 요청하셨습니다. 아침 식사는 그곳에서 제공될 것입니다. 방의 옷장에서 찾은 옷을 입고 모두 새 것이고 고급 브랜드였다. 민지는 정선화를 따라 예술 작품과 오래된 사진들로 장식된 복도를 걸었다. 그중 하나에서 그녀는 아직 어린 소년이었던 전구진을 알아보았다. 그의 할머니일 수밖에 없는 우아한 여성 옆에. 사무실은 넓은 방이었고 바닥에서 천장까지 책장과 정원의 특별한 전망이 있었다. 전구진은 이미 그곳에 있었고 그의 남색 정장은 완벽했으며 노트북으로 작업 중이었다. 좋은 아침입니다. 그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했다. 잘 주무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해결할 일이 많습니다. 민지는 정선화가 가리킨 안락 의자에 앉았고 정선화는 곧 커피, 과일, 신선한 빵을 대접하기 시작했다. 프리미엄 커피의 향기가 그녀의 위를 울리게 했고 그녀가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 못했다는 것을 상기시켰다. 첫 번째 안건, 정우진은 마침내 노트북을 닫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할머니께서 이쪽으로 오고 계세요. 그녀는 결혼 소식에 열광하셨습니다. 이미 그녀에게 말씀하셨어요. 민지는 놀라서 물었다. 오늘 아침에 전화했어요. 필요했어요. 이 할머니는 자연의 힘이에요. 그녀가 준비를 통제하게 하는 것이 빠를수록 좋아요. 마치 그녀의 이름을 언급함으로써 소환된 것처럼 사무실 문이 열렸고 이 할머니가 들어왔다. 그녀와 함께 우아함과 권위의 분위기를 가져왔다. 이는 민지가 즉시 안락 의자에서 바로 앉게 만들었다. 그래서 이 젊은 여성이 내 손자를 정복한 사람이구나. 이 여성은 민지를 관찰하기 위해 다가오며 외쳤다. 그녀의 비싼 향수는 방에 있는 모든 사람, 심지어 전구진까지도 놀라게 한 따뜻한 포옹을 앞질렀다. 사랑스러운 아이야, 너는 우진이가 묘사한 것보다 더 아름답구나. 민지는 혼란스러운 눈빛을 전구진에게 던졌고 그는 중립적인 표정을 유지했다. 분명히 그는 할머니를 위한 로맨틱한 내러티브를 구축한 것이다. 감사합니다. 이 할머니, 민지는 간신히 중얼거렸다. 이 할머니라니 그렇게 부르지 마. 나를 할머니라고 불러. 어쨌든 우리는 곧 가족이 될 거야. 정씨 가문의 가부장은 우아하게 안락 의자에 앉았고 정선화는 즉시 그녀에게 차를 대접했다. 이제 자선 무도회까지 단 3주밖에 없어. 그것이 약혼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기에 완벽한 무대가 될 거야. 우리는 빨리 움직여야 해. 3주요? 민지와 전구진이 다른 이유로 동시에 말했다. 그래. 내 개인 스타일리스트 재혁에게 이미 전화했어. 그는 오늘 오후에 드레스의 첫 피팅을 위해 올 거야. 민지야, 너는 눈부시게 보여야 해.
서울의 상류사회 전체가 그곳에 있을 거야. 정우진이 헛기침을 했다. 할머니 아마도 더 조용한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조용하다고? 내 유일한 손자가 마침내 사랑을 찾았는데 조용함을 원한다고? 이 할머니는 진정한 즐거움으로 웃었다. 절대 안 돼. 이것은 성대하게 축하할 순간이야. 다음 1시간 동안 이 할머니는 준비, 가족 전통, 사회적 기대에 대한 열정적인 독백을 이끌었고 민지는 그녀의 삶이 변하고 있는 속도를 처리하려고 노력했다. 전구진은 조용히 있었고 직접 질문을 받았을 때만 대답했다. 그리고 물론 당신들은 왈츠를 배워야 해. 이 할머니가 선언했다. 도시에서 가장 좋은 댄스 선생님을 고용했어. 수업은 내일 시작해. 왈츠라고요? 민지는 커피와 함께 숨이 멎었다. 물론이지. 커플로서의 첫 댄스는 기억에 남아야 해. 우진아, 너는 아직도 10대 때 배운 스텝들을 기억하고 있니? 희미하게요. 그는 건조하게 대답했다. 좋아. 그러면 함께 연습할 기회가 될 거야. 커플을 가깝게 하는 데는 춤만한 것이 없지. 이 할머니는 민지를 붉어지게 만드는 장난기와 부드러움이 섞인 미소를 지었다. 그들이 마침내 다시 혼자 남겨졌을 때 사무실에 무거운 침묵이 자리 잡았다. 민지가 먼저 그것을 깨뜨렸다. 할머니는 정말로 우리가 사랑에 빠졌다고 믿으시나요? 그녀는 믿고 싶은 것을 믿어요. 정우진은 노트북에 다시 집중하며 대답했다. 그게 더 나아요. 더 진실처럼 보일수록 더 적은 질문이 나올 거예요. 댄스 수업은요? 외관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해요. 기본 스텝을 배우고 무도회에서 설득력 있는 공연을 하고 그 후에는 그는 그 생각을 무시하는 듯한 모호한 손짓을 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우리는 다음 1년 동안 행복한 커플인 척 할 거예요. 민지는 그녀가 곧 살게 될 그 대체 현실의 무게를 느끼며 완성했다. 정씨, 저택의 댄스홀은 벽에 거울이 있고 완벽한 나무 바닥이 있는 넓은 방이었고 배경에서 빈 왈츠가 부드럽게 연주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조용했다. 정선화가 제공한 미디 스커트와 발레, 슈즈를 입은 민지는 모리스 선생님이 기본 스텝을 시연하는 것을 걱정스럽게 지켜보았다. 왈츠 친구들이여, 단지 춤이 아닙니다. 선생님은 그의 무거운 프랑스 억양으로 설명했다. 두 몸 사이에 세 박자로 이야기되는 사랑 이야기입니다. 1년의 회의 후 거의 수업에 끌려온 전구진은 그의 평소 진지한 표정을 유지했다. 그의 정장은 바지와 팔꿈치까지 소매가 접힌 흰 셔츠로 대체되었다. 민지가 인정해야 했던 기이하게 그를 더 인간적으로 보이게 하는 모습이었다. 민지 양 에실푸플레, 모리스는 그녀에게 가까이 오라고 제스처를 했다. 정씨, 당신의 파트너의 허리를 잡으세요. 더 가까이, 이것은 비즈니스 미팅이 아닙니다. 망설이면서 두 사람은 자리를 잡았다. 민지는 그녀의 허리에 있는 전구진의 손의 온기를 느낄 수 있었고 그들의 얽힌 손가락의 터치는 놀랍게도 부드러웠다. 그의 향수, 나무와 향신료의 세련된 혼합가 그녀를 감싸며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그녀의 심장을 가속시켰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모리스는 리듬에 맞춰 박수치며 세기 시작했다. 정씨, 음악이 당신의 움직임을 이끌게 하세요. 민지 양, 당신의 파트너를 신뢰하세요. 첫 번째 스텝들은 어색했다. 민지는 2번이나 전구진의 발을 밟았고 그는 리듬을 따르는 것보다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데 더 걱정하는 것처럼 보였다. 모리스는 각 실수에 극적으로 한숨을 내쉬었다. 논. 당신들은 낯선 사람들처럼 춤을 추고 있어요. 열정은 어디에 있나요? 로맨스는? 이건 말도 안 돼요. 전구진은 민지보다는 자신에게 중얼거렸다. 동의해요. 그녀는 같은 톤으로 대답했다. 하지만 할머니가 보고 계세요. 실제로 이 할머니는 댄스 홀문에서 조용히 수업을 관찰하고 있었고 아이 그녀의 입술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있었다. 모리스는 음악을 멈췄다. 사시냐, 아마도 우리는 다른 접근이 필요할 것 같아요. 민지 양, 눈을 감으세요. 네, 눈을 감으세요. 에실부플레. 정씨, 이제 그녀를 안전하게 인도하는 것은 당신의 책임입니다. 민지 양은 당신을 완전히 신뢰해야 합니다. 민지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눈을 감았다. 즉시 그녀의 다른 감각들이 예민해졌다. 그녀의 허리에 있는 전구진의 손은 더 존재감 있고 더 견고하게 느껴졌다. 그의 향수는 더 강렬해졌다. 그녀는 그의 근육의 긴장, 그녀의 것 가까이에 있는 그의 몸의 열기를 느낄 수 있었다. 음악이 다시 시작되었고
그녀의 놀라움에 움직임이 자연스럽게 흘렀다. 스텝을 관찰하는 걱정 없이 민지는 자신이 인도되는 것을 허락했다. 전구진도 점차적으로 긴장을 풀었고 그의 움직임은 더 유연하고 확신에 차게 되었다. magnifique, 모리세우는 외쳤다. 이제 그렇죠. 눈을 감은 채로 유지하세요. 민지 양, 정씨 돌리세요. 회전은 부드러웠고 민지는 자신이 떠다니는 것을 느꼈다. 잠시 동안 그녀는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에 있는지, 그녀가 맺은 기이한 계약을 잊었다. 단지 음악 움직임, 그리고 그녀가 거의 알지 못하는 남자의 팔에서 느끼는 이상한 안정감만 있었다. 이제 눈을 떠보세요, 민지 양. 모리스가 부드럽게 지시했다. 민지가 복종했을 때 그녀는 자신이 사회적 프로토콜이 허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에 있는 것을 발견했다. 전구진의 얼굴은 그녀의 것에서 몇 센티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고 그의 눈은 불안한 강도로 그녀의 것에 고정되어 있었다. 잠시 동안 그녀는 그가 그녀에게 키스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더 불안한 것은 그녀의 일부가 그것을 원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었다. 음악이 끝났고 마법의 방울이 관객의 박수와 함께 깨졌다. 전구진은 빠르게 물러서서 그의 공식적인 자세를 다시 취했지만 민지는 그의 손이 약간 떨리는 것을 알아챘다. 당신들은 멋졌어요. 이 할머니는 문에서 다가와 몇 방울의 눈물을 조심스럽게 닦았다. 너무 사랑에 빠진 함께 너무 완벽해. 위 마담. 모리스는 열정적으로 동의했다. 자, 몇 수업만 더 하면 무도회에서 모두를 매혹시킬 준비가 될 거예요. 민지는 전구진에게서 물러서며 그녀의 볼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즉시 그의 직업적인 자세를 다시 취하고 시계를 확인했다. 사무실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는 발표했다. 15분 안에 투자자들과 화상회의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항의하기 전에 그는 이미 댄스홀을 나가고 있었고 그의 발자국 소리와 공기 중에 여전히 맴도는 향수만 남겨두었다. 민지는 그가 떠나는 것을 지켜보며 가슴에 이상한 감각을 느꼈다. 잠시 동안 춤 동안 그녀는 차가운 계산적인 사업가의 외관 너머에 무언가를 엿보았다. 인간적이고 취약하고 진실한 무언가. 걱정 마, 사랑하는 아이야. 이 할머니가 다가와 그녀의 어깨에 부드러운 손을 올렸다. 내 손자는 항상 그래왔어. 감정이 너무 진짜처럼 느껴지기 시작하면 도망쳐. 하지만 너는 그에게 다가가고 있어. 그것을 볼 수 있어. 민지는 항의하고 싶었고 계약의 일부를 완수하는 것 이상의 어떤 것도 시도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하고 싶었다. 하지만 말들이 그녀의 목에 갇혔다. 왜냐하면 춤 동안 짧은 순간 무언가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은 그녀가 서명했을 수도 있는 어떤 계약보다 더 그녀를 두렵게 했다. 인천 페어웨이 호텔은 자선 무도회의 밤 서울에서 빛났고 그 불빛들은 도착하는 수십 대의 고급 차들에 반사되었다. 민지는 리무진 창문을 통해 움직임을 관찰했고 그녀의 심장은 불규칙하게 뛰었다. 재혁이 디자인한 드레스, 물처럼 흐르는 미드나이트 블루 실크 창조물은 그녀를 동시에 강력하고 취약하게 느끼게 했다. 기억하세요. 전구진이 그의 턱시도 나비 넥타이를 조정하며 그녀 옆에서 말했다. 입술에 미소를 유지하고 내가 대화를 이끌게 하세요. 그곳 안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어 같아요. 그들은 멀리서 두려움의 냄새를 맡아요. 정말 위로가 되네요. 민지는 그녀의 손에 있는 작은 클러치를 꽉 쥐며 중얼거렸다. 차가 멈췄고 민지가 준비를 위해 깊게 숨을 들이쉴 수 있기 전에 문이 발레 파킹 직원에 의해 열렸다. 전구진이 먼저 나와 그녀를 돕기 위해 손을 내밀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분명히 정 씨의 상속인과 그의 신비로운 약혼녀는 뉴스거리였다. 미소 지으세요. 그는 그녀의 허리에 소유적으로 손을 올리며 속삭였다. 쇼타임입니다. 호텔 내부는 눈부셨다. 크리스탈이 천장에서 반짝였고 음악가들이 전략적으로 배치된 구석에서 연주했으며 서울 상류층이 갈라 복장을 입고 손에 샴페인 잔을 들고 얼굴에 연습된 미소를 지으며 돌아다녔다. 이 할머니는 이미 주 계단 꼭대기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녀의 버건디 드레스는 빛났다. 마침내 오세요. 여러분에게 모두를 소개하고 싶어요. 다음 2시간은 소개, 강제된 미소, 작은 대화의 소용돌이였다. 민지는 전구진이 옳다는 것을 깨달았다. 겉으로 보기에 무해한
각 질문은 조사를 숨기고 있었고 각 칭찬은 비판적 분석과 함께 왔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만나셨나요? 우아한 여성이 물었고 그녀의 톤은 그녀가 이미 이야기의 여러 버전을 들었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 그것은 예상치 못한 것이었어요. 전구진은 그의 목소리에 있는 따뜻함으로 민지를 놀라게 하며 부드럽게 대답했다. 비 오는 밤에 그녀를 보았고 단순히 알았죠. 알았다고요? 그 여성은 완벽하게 그려진 얼굴. 그녀가 내 인생을 바꿀 거라는 것을 그는 민지를 붉어지게 만드는 강도로 그녀를 바라보며 완성했다. 그는 훌륭한 배우였다. 그녀는 인정해야 했다. 오케스트라가 왈츠를 연주하기 시작했고 기대감의 속삭임이 무도회장을 가로질렀다. 이 할머니가 마치 마법처럼 그들 옆에 나타났다. 첫 댄스 시간이에요. 그녀는 열정적으로 발표했다. 모두가 기다리고 있어요. 전구진은 민지를 무도회장 중앙으로 안내했다. 빛이 미묘하게 줄어들어 더 친밀한 분위기를 만들었다. 그가 그녀를 그의 팔에 안았을 때 민지는 댄스 수업에서와 같은 그 전율을 느꼈다. 눈을 감으세요. 그가 그녀의 귀 근처에서 중얼거렸다. 뭐라고요? 나를 믿으세요. 수업에서처럼 이 모든 사람들을 잊으세요. 민지는 잠시 망설였지만 그런 다음 눈을 감았다. 첫 번째 때와 마찬가지로 그 감각은 변화무쌍했다. 군중의 소음이 사라졌고 그녀는 자신이 음악의 리듬과 전구진의 손의 확신에 이끌리는 것을 허락했다. 그들은 모두를 놀라게 하는 우아함으로 무도회장을 미끄러지듯 움직였다. 모리스와의 수업은 가치가 있었다. 그들의 움직임은 완벽하게 동기화되었고 마치 그들이 수년 동안 함께 춤을 춘 것처럼 보였다. 전구진이 그녀를 돌렸을 때 민지는 자신이 진짜로 동화 속 공주처럼 느꼈다. 이제 눈을 떠보세요. 그는 특히 우아한 회전 후에 속삭였다. 민지가 복종했을 때 그녀는 그들이 사회적 프로토콜이 허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전구진의 얼굴은 그녀의 것에서 센티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고 그의 눈은 방해되는 강도로 그녀의 것에 고정되어 있었다. 잠시 동안 그녀는 그가 그녀에게 키스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더 방해되는 것은 그녀의 일부가 그것을 원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었다. 음악이 끝났고 청중의 박수와 함께 마법의 방굴이 깨졌다. 전구진은 빠르게 물러서서 그의 공식적인 자세를 다시 취했지만 민지는 그의 손이 약간 떨리는 것을 알아챘다. 여러분은 멋졌어요. 이 할머니가 다가와 몇 방울의 눈물을 조심스럽게 닦았다. 너무 사랑에 빠진, 함께 너무 완벽해. 저녁에 나머지 부분은 흐릿하게 지나갔다. 민지는 다른 신사들과 춤을 추었고 그녀가 기억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과 대화했으며 그녀가 마셔야 할 것보다 더 많은 샴페인 잔을 마셨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계속해서 왈츠 동안의 그 순간 그녀가 느꼈던 그 설명할 수 없는 연결로 돌아갔다. 그들이 마침내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리무진에 탔을 때 무거운 침묵이 그들 사이에 자리 잡았다. 민지는 창문을 통해 도시의 불빛을 관찰하며 그녀의 혼란스러운 생각을 정리하려고 노력했다. 당신은 전구진이 시작했고 그의 목소리는 굵었다. 당신은 정말 잘 춤췄어요. 고마워요. 그녀는 그를 바라보지 않고 대답했다. 당신도요? 계약은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잘 작동하고 있어요. 민지는 마침내 그를 바라보기 위해 돌아섰다. 단지 계약일 뿐이죠. 그렇죠? 당신이 항상 말하는 것처럼. 잠시 동안 무언가가 그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다. 그녀가 해독할 수 없었던 감정의 그림자. 하지만 그런 다음 그는 넥타이를 조정했다. 그녀가 취약성에 대한 그의 방패라는 것을 배운 제스처 알아내. 그는 건조하게 대답했다. 단지 계약일 뿐입니다. 하지만 리무진이 저택 앞에 멈췄을 때 둘 다 그것에 완전히 확신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무도회 후 몇 주 동안 정씨 저택에 이상한 루틴이 자리 잡았다. 이제 공식적으로 서울에서 가장 탐내는 사업가의 약혼녀가 된 민지는 그녀의 아침을 이 할머니에 의해 부드럽게 강요된 에티켓과 사회적 프로토콜 수업에 헌신했다. 오후는 그 해의 행사로 변화시키기로 고집한 가부장의 결혼 준비로 채워졌다. 전구진은 한편 점점 더 그의 일에 깊이 몰두했다. 새벽 전에 떠나고 자주 모두가 이미 물러간 후에 돌아왔다. 그들이 만나는 드문 순간에
긴장감은 명백했다. 마치 두 사람 모두 무도회에서의 왈츠 동안 일어난 일을 무시하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특히 비 오는 아침에 민지는 정선화가 사무실에서 오래된 사진들을 정리하는 것을 발견했다. 처음에는 거리를 두는 자세를 유지했던 가정부는 최근 며칠 동안 지속적이고 심지어 위안이 되는 존재가 되었다. 이 모든 것이 가족의 것인가요? 민지는 10대 전구진이 편안하게 미소 짓고 있는 사진을 집어들며 물었다. 그녀가 그의 성인 얼굴에서 본 적이 없는 표정이었다. 대부분이요. 정선화는 계속하기 전에 망설이며 대답했다. 이것은 사고 전에 찍은 것이에요. 무슨 사고요? 가정부는 계속해야 할지 평가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민지의 진정한 관심에서 무언가가 그녀를 계속하게 했다. 그의 부모님, 그것은 이런 밤이었어요. 비가 오는. 자동차가 산에서 커브에서 미끄러졌어요. 전구진은 단지 15세였어요. 민지는 심장이 조여드는 것을 느꼈다. 그것이 그가 이 할머니와 함께 살게 된 때였나요? 네. 그는 그 후 많이 변했어요. 그는 아주 쾌활한 소년이었어요. 알죠? 항상 웃고 항상 모험을 계획하고. 그 후에는 글쎄요. 당신은 오늘날의 전구진을 알고 있죠. 얼음인간. 민지는 주로 자신에게 중얼거렸다. 그는 이유가 있어서 이 벽을 세웠어요. 정선화는 부드럽게 언급했다. 당신이 한 번에 모든 것을 잃을 때 때로는 어떤 것에도 애착을 갖지 않는 것이 더 안전하게 보여요. 발자국 소리가 대화를 방해했다. 전구진이 사무실에 들어왔고 평소보다 더 긴장된 것처럼 보였다. 민지 씨, 그는 통제된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과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선화는 조용히 물러났고 그들을 혼자 남겨두었다. 민지는 사진을 다시 상자에 넣었고 전구진의 눈이 잠시 그것에 머무르는 것을 알아챘다. 여행을 해야 합니다. 그는 서문없이 발표했다. 아시아에서 무시할 수 없는 비즈니스 기회가 생겼습니다. 얼마나 오래요? 몇 주, 아마도 몇 달. 민지는 마치 배를 펀치 맞은 것처럼 느꼈다. 그리고 결혼은요? 자연스럽게 연기될 겁니다. 이미 할머니와 이야기했어요. 이해해요. 그녀는 목소리를 단단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하며 대답했다. 언제 떠나세요? 오늘 저녁에요. 대답의 빠름이 그녀를 준비되지 않게 했다. 그가 도망치고 있다는 것은 분명했다. 질문은 결혼에서 도망치는 것인가? 아니면 그들 사이에 생기기 시작한 감정에서 도망치는 것인가? 간데 그리고 저는요? 당신은 여기에 머물 겁니다. 물론 정선화가 당신이 필요한 모든 것을 돌볼 겁니다. 할머니는 제가 돌아올 때를 위해 당신이 결혼 준비를 계속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돌아오지 않는다면요? 그 질문은 그들 사이에 공중에 떠 있었다. 그녀가 그를 만난 이후 처음으로 민지는 전구진의 얼굴을 가로지르는 진정한 감정을 보았다. 고통과 죄책감 사이에 무언가. 계약은 계속 유효합니다. 그는 마침내 대답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은 약속한 모든 것을 가질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알아요. 그는 부드럽게 말했고 잠시 동안 민지는 그가 더 말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런 다음 그는 넥타이를 조정했다. 그의 방어력의 복귀를 알리는 그 친숙한 제스처, 그리고 문으로 걸어갔다. 여행 전에 몇 가지 일을 해결해야 합니다. 전구진. 그가 이미 나가고 있을 때 그녀가 불렀다. 그는 멈췄지만 돌아서지 않았다. 그 사진, 당신은 행복해 보였어요. 그가 대답하기 전에 긴 침묵의 순간이 있었다. 그것은 다른 인생이었습니다. 그가 나간 후 민지는 사무실에 남아 창문을 통해 내리는 비를 바라보았다. 그들이 만난 밤과 너무 비슷했다. 정선화의 말이 그녀의 마음에 울렸다. 그는 이유가 있어서 이 벽을 세웠어요. 민지가 아직 알지 못했던 것은 그 여행이 그들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킬 일련의 사건들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이었다. 그 밤 마지막으로 전구진의 차가 떠나는 것을 지켜보면서 그녀는 자신이 모든 신중하게 세워진 계획들을 바꿀 놀라움을 품고 있다는 것을 상상할 수 없었다. 주가 달로 바뀌었고 서울에서 가을은 이미 겨울의 자리를 내주고 있었다. 정씨 저택에서 민지는 그녀 자신의 변화들과 마주했다. 일부는 보이는, 다른 것들은 비밀로 간직된. 처음으로 눈치챈 사람은
그녀의 경험, 많고 모성적인 시선을 가진 정선화였다. 아침에 얼마나 오래 아프셨나요? 가정부는 어느 날 아침 화장실에서 민지의 머리카락을 잡아주면서 물었다. 몇 주 정도. 민지는 수건으로 얼굴을 닦으며 대답했다. 제가 먹은 뭔가 때문일 거예요. 정선화는 그녀를 걱정과 이해가 섞인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자기야, 우리는 테스트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긍정적인 결과는 두 사람 중 어느 누구도 놀라게 하지 않았다. 민지는 테스트에 2개의 보라색 선이 나타나는 것을 두려움과 희망이 섞인 기분으로 지켜보았다. 본능적으로 그녀는 아직 평평한 배에 손을 가져갔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그녀는 정선화보다는 자신에게 속삭였다. 우선 의사가 필요해요. 그리고 이 할머니께 알려야 할 거예요. 정씨 가문의 가부장의 반응은 놀라웠다. 충격이나 불만 대신 이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민지를 껴안았다. 아기! 그녀는 감동하며 외쳤다. 내 첫 증손자. 오 민지야,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은 없었을 거야. 하지만 전구지는요? 민지는 주저하며 물었다. 이 할머니의 미소가 약간 흔들렸다. 내 손자는 알아야겠지, 물론. 하지만 먼저 너와 이 작은 기적을 돌보자. 다음 며칠은 의료상담, 처방된 비타민, 과장된 애정의 소용돌이였다. 이 할머니는 아직 너무 이른데도 저택의 방 중 하나를 호화로운 아기 방으로 변형시키기로 고집했다. 아침 메스꺼움과 예상치 못한 낮잠 사이에서 민지는 새로운 관심을 발전시키기 시작했다. 혼자 보내는 긴 시간 동안 그녀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점점 커지는 배를 감추기 위해 입고 싶은 옷에 단순한 낙서였다. 그 후 그림은 더 정교해졌다. 편안함과 우아함을 결합한 임산부를 위한 완전한 의류 라인. 이것은 정말 좋아요. 어느 날 정선화가 사무실 테이블에 펼쳐진 그림들을 관찰하며 말했다. 당신은 재능이 있어요. 그냥 취미일 뿐이에요. 민지는 대답했지만 그녀의 얼굴은 칭찬에 빛났다. 열정이 있을 때는 그냥 취미가 아니에요. 가정부는 현명하게 대답했다. 이것으로 뭔가 해볼 생각은 있으신가요? 정선화가 심은 씨앗이 발아하기 시작했다. 이 할머니의 열정적인 지원으로 민지는 임산부 패션 시장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동시에 편안하고 우아하며 지속 가능한 옷에 상당한 공백이 있음을 발견했다. 당신이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을 사용하세요. 이 할머니가 그녀를 격려했다. 당신은 이제 정씨예요. 아직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 자신만의 브랜드를 여세요. 하지만 저는 비즈니스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요. 자기야, 당신은 정씨의 후계자를 품고 있어요. 배울 때가 됐어요. 이 할머니의 도움으로 민지는 비즈니스 세계에 뛰어들었다. 그녀는 경영학, 마케팅, 패션 지속 가능성을 공부했다. 그녀의 밤은 정복하고자 하는 시장에 대해 가능한 모든 것을 배우는데 헌신되었다. 그녀의 첫 번째 프로토타입은 생태 친화적인 직물로 만들어진 임신의 모든 단계를 수용하는 적응형 드레스였다. 산전 상담에서 만난 다른 임산부들의 피드백은 매우 긍정적이었다. 당신은 단지 브랜드 이상의 것을 만들고 있어요. 이 할머니는 민지가 그녀의 사업 계획을 발표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지켜보며 말했다. 당신은 아이를 위한 유산을 만들고 있어요. 한편 전구지는 계속 부재 중이었다. 그의 드문 소통은 짧고 실용적이었으며 항상 그의 비서를 통해서였다. 그는 아직 임신에 대해 알지 못했다. 민지는 그가 돌아올 때 그리고 만약 직접 말하기로 고집했다. 아무도 알지 못한 것은 민지가 새로운 삶에서 번창하고 패션에 대한 그녀의 열정을 유망한 사업으로 변화시키는 동안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었다는 것이다. 항상 존재하고 도움이 되는 정선화는 무대 뒤에서 자신만의 계획을 짜기 시작했고 민지의 성장하는 브랜드에서 이익의 기회를 보고 있었다. 특히 생산적인 오후에 민지가 첫 번째 완전한 컬렉션의 그림을 마무리 짓고 있을 때 한 봉투가 저택에 배달되었다. 그것은 전구진으로부터 온 것이었다. 몇 달 만에 첫 직접적인 소통이었다. 약간 떨리는 손으로 민지는 그 내용이 그녀의 이야기의 방향을 완전히 바꿀 것이라고 상상하지 못한 채 봉투를 열었다. 봉투에는 짧은 메모와 몇 가지 법적 문서만 들어있었다. 전구진의 확고한 필체는 공문서에서 차갑게 느껴졌다. 민지에게 아시아에서의 체류를 무기한으로 연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문제들이 제 지속적인 존재를 요구합니다. 첨부된 문서는 합의된 대로 당신의 재정적 안전을 보장할 것입니다. 자유롭게 당신의 삶을 살아가세요. 정톤루. 그 말들은 민지의 배를 주먹으로 친 것처럼 느껴졌다. 본능적으로 그녀의 손은 이미 5개월 된 배로 갔다. 어떻게 그가 그렇게 차갑고 거리감을 둘 수 있는가? 그녀가 참을 수 있기 전에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자기야, 무슨 일이에요? 이 할머니가 사무실에 들어왔고 며느리의 상태에 경악했다 말할 수 없어서 민지는 단지 할머니에게 편지를 건넸다. 이 할머니는 빠르게 읽었고 그녀의 얼굴은 몇 초 만에 여러 해 늙어 보였다. 그 어리석은 아이, 그녀는 억제된 분노로 외쳤다. 비겁자처럼 도망치다니, 그의 아버지와 똑같아이가 무슨 뜻이세요? 민지는 눈물을 닦으며 물었다. 이 할머니는 안락 의자에 무겁게 앉았다. 오래된 이야기예요. 전구진의 아버지, 사고 전에 그도 도망쳤어요. 물리적으로는 아니지만 감정적으로. 사랑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자신을 내맡기는 것, 잃는 것, 이 가족의 남자들에게 세대를 거쳐 내려오는 것 같은 저주예요. 그 순간 정선화가 차 쟁반을 들고 들어왔고 그녀의 얼굴은 진정한 걱정을 보였다. 적어도 그렇게 보였다. 진정시키는 차를 가져왔어요. 가정부가 말했다. 이 상태에서 신경 쓰면 안 돼요. 차를 대접하면서 정선화는 두 여성 사이의 상호작용을 주의 깊게 관찰했다. 최근 몇 달 동안 그녀는 신뢰할 수 있는 친구와 지원자의 이미지를 조심스럽게 구축했고 단지 민지의 신뢰뿐만 아니라 그녀의 신흥 패션 사업의 모든 세부 사항에 대한 접근까지 얻었다. 제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해야겠어요. 민지는 차를 몇 모금 마신 후 선언했다. 브랜드가 거의 출시 준비가 되었어요. 거기에 집중할 거예요. 훌륭한 결정이에요. 정선화는 과장된 열정으로 외쳤다. 그런데 섬유 산업의 생산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몇몇 연락처가 있어요. 우리를 도울? 이 할머니가 한쪽 눈썹을 들어올리며 물었다. 네, 정선화는 그녀의 야망을 간신히 숨기는 캐주얼한 어조로 계속했다. 저는 민지를 모든 세부 사항으로 도왔어요. 사실상 비공식적인 파트너죠. 민지는 그 발언에 불편해하며 눈살을 찌푸렸다. 정선화가 매우 도움이 되었다는 것은 사실이었지만 어떤 파트너십도 논의된 적은 없었다. 다음 몇 주 동안 민지가 첫 번째 컬렉션을 마무리하는 데 전념하는 동안 이상한 사건들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일부 원본 디자인이 사라졌다. 공급 업체들이 중복된 주문을 받기 시작했다. 그녀의 승인 없이 사업, 은행 계좌가 개설되었다. 진실은 민지가 대형 백화점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을 때 밝혀졌다. 정 여사님, 당사의 네트워크를 위한 임산부 컬렉션 5,000 조각 주문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무슨 주문이요? 민지는 혼란스러워하며 물었다. 당신의 파트너 정선화 여사가 한 주문입니다. 그녀는 파트너십의 모든 문서를 제출했습니다. 민지의 피가 얼어붙었다. 그녀의 사무실로 달려가 그녀는 프로젝트와 계약서가 있는 여러 폴더가 사라진 것을 발견했다. 그 자리에 그녀는 그녀를 정선화와의 파트너십에 묶는 것으로 추정되는 문서의 사본들을 발견했다. 그녀의 서명이 완벽하게 위조된 문서들. 뭔가 찾고 계셨나요? 정선화의 목소리가 문에서 들렸다. 그녀의 평소 단어조는 더 강하고 더 계산적인 무언가로 대체되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민지는 그녀의 목소리가 분노와 실망으로 떨리며 물었다. 비즈니스는 비즈니스예요, 자기야. 당신은 재능이 있고 저는 연락처가 있어요. 이 모든 잠재력을 낭비하는 것은 유감일 거예요. 이건 사기예요. 이건 기회예요. 정선화는 차가운 미소로 정정했다. 그리고 누구를 믿을 것 같아요? 수십 년 동안 정씨 가족을 섬긴 헌신적인 가정부, 아니면 상속인을 유혹하고 그가 사라지기 전에 편리하게 임신한 골칫거리? 그 말들은 민지를 따귀로 친 것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세상이 도는 것을 느꼈고 그녀의 다리가 약해지는 것을 느꼈다. 모든 것이 어두워지기 전에 그녀가 본 마지막 것은 정선화의 승리에 찬 미소가 가짜 경각심의 표정으로 변하는 것이었다. 민지는 자신의 방에서 깨어났고 이 할머니가 그녀의 손을 잡고 있었으며 의사가 그녀의 활력 징후를 확인하고 있었다. 아기는 그녀의 첫 말이었다. 다 괜찮아요. 의사가 확인했다.
하지만 스트레스를 피해야 해요. 임신 중 고혈압은 위험해요. 의사가 나간 직후 민지는 일어나려 했지만 이 할머니가 단호하게 그녀를 막았다. 누워 있어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어요. 정선화도 이미 해고됐어요. 정씨 가문의 가부장이 차갑게 선언했다. 그리고 가짜 문서에 대해 걱정하지 마세요. 내 변호사들이 이미 그것을 처리하고 있어요. 민지는 안도의 흐느낌을 내뱉었다. 너무 어리석게 느껴져요. 그녀를 믿었어요. 당신이 그 독색에 속은 첫 번째 사람이 아니에요. 이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수년 동안 그녀가 신뢰할 수 없다고 의심했지만 구체적인 증거는 없었어요. 이제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다음 며칠 동안 놀라움에서 회복하는 동안 민지는 정선화가 이전에도 비슷한 사기를 시도했다는 것을 발견했고 항상 그녀가 섬기는 가족들의 취약한 순간을 이용했다. 차이점은 이번에는 그녀가 잡혔다는 것이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민지는 어느 날 아침 그녀의 침대에 펼쳐진 디자인을 바라보며 물었다. 모든 브랜드가 훼손되었어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 할머니는 그녀의 눈에 결정적인 빛이 있으며 대답했다. 사실 이것은 더 큰 출시를 위한 완벽한 순간이에요. 무슨 뜻이세요? 자기야, 당신은 정선화가 결코 가지지 못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어요. 정씨 이름, 그것을 사용할 때가 됐어요. 이 할머니의 도움으로 스캔들은 기회로 변형되었다. 지속 가능한 패션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 사기 시도를 극복한 젊은 임산부 디자이너의 이야기가 미디어를 사로잡았다. 강력한 전구진에 일시적으로 버려진 약혼녀라는 사실은 단지 관심을 증가시켰다. 첫 번째, 임산부를 위한 민지정 컬렉션은 서울 상류층을 모은 자선 행사에서 출시되었다. 우아함과 환경의식을 결합한 의류는 즉각적인 성공을 거두었다. 해냈어요. 이 할머니는 민지가 구매자들과 기자들과 대화하는 동안 자랑스럽게 지켜보며 출시 칵테일 파티 중에 속삭였다. 위기의 순간을 승리로 바꿨어요. 브랜드의 성공은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했다. 민지는 디자인뿐만 아니라 비즈니스에도 타고난 재능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의 결정은 시장에서 가장 경험 많은 사람들도 놀라게 하는 직관과 실용주의의 혼합에 의해 인도되었다. 어느 일요일 아침 이 할머니와 정원에서 아침 식사를 하는 동안 그녀의 일상은 예상치 못한 전화로 중단되었다. 전구진의 비서 미영이었다. 정 여사님, 미영의 목소리가 떨렸다. 알려드려야 합니다. 사고가 있었어요. 세상이 얼어붙은 것 같았다. 민지는 이미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 할머니의 손을 붙잡았고 최악의 상황을 예상했다. 정 사장님은 싱가포르에서 회의 중에 쓰러지셨어요. 의사들은 극도의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해요. 지금은 안정적이지만, 하지만 그가 당신을 찾고 있어요. 민지는 마치 소식에 응답하듯 아기가 차는 것을 느꼈다. 몇 달의 침묵 후, 차가운 편지 후, 모든 것 후에 그는 그녀를 찾고 있었다. 그는 아기에 대해 모르고 있어요. 민지는 두드러진 배를 손으로 덮으며 속삭였다. 이제 그는 알아야 할 거예요. 이 할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선언했다. 개인 제트기를 준비할게요. 내일 첫 비행으로 싱가포르로 갑니다. 그 밤 그녀의 가방을 꾸리는 동안 민지는 10대 전구진의 오래된 사진을 발견했다. 그가 거리낌 없이 미소 짓던 사진. 그녀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옷 사이에 넣었다. 아마도, 단지 아마도 그 소녀는 여전히 그녀로부터 도망친 남자 안에 어딘가에 존재할지도 모른다. 민지가 모르는 것은 그녀가 떠날 준비를 하는 동안 전구진은 그의 병원 침대에서 그녀의 브랜드의 성공에 관한 모든 뉴스를 읽고 있는 태블릿을 들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의 떨리는 손에는 또한 오래된 사진이 있었다. 사고 직전에 찍은 부모님과 함께 있는 그 자신. 뒷면에는 그의 어머니가 쓴 메시지. 진정한 성공은 우리가 성취한 것이 아니라 과정에서 우리가 누구가 되는가에 있다. 싱가포르의 마운트 엘리자베스 병원은 인상적이고 현대적인 단지였다. 거의 15시간의 비행 후 민지는 깨끗한 복도를 따라 의사를 따라가면서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7개월 된 배는 그녀가 지나갈 때 중국어로 속삭이는 직원들의 주목을 받았다. 정 씨는 잘 회복하고 있습니다. 첸 박사는 정확한 영어로 설명했다. 쓰러짐은 극도의 피로와 매우 높은 혈압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생활 방식에 상당한 변화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민지는 그녀의 불안을 통제하려고 노력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전구진은 그녀를 보고 어떻게 반응할까?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아버지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반응할까? 의사는 문 앞에서 멈췄다. 그는 의식이 있고 명료하지만 여전히 약합니다. 부디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피하세요. 문이 열렸을 때 민지는 침대에 있는 남자를 알아보기 위해 몇 초가 필요했다. 전구진은 더 마르고 더 창백했다. 그의 머리카락은 항상 완벽하게 정돈되었던 것이 흐트러져 있었다. 하지만 그녀를 가장 감동시킨 것은 그의 눈이었다. 차갑고 계산적인 빛은 더 취약하고 더 인간적인 무언가로 대체되었다. 그는 그녀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먼저 보았고 그의 시선은 그녀의 두드러진 배에 머물렀다. 그의 눈이 이해하며 커졌고 침대 옆의 심장 모니터는 심장 박동의 가속을 기록했다. 민지, 그의 목소리는 쉬었고 망설이는 것이었다. 당신, 네. 그녀는 단순히 대답했고 침대에 다가갔다. 놀랐죠. 전구진은 잠시 눈을 감았고 민지는 그의 얼굴에 눈물이 흐르는 것을 보았다. 그녀가 결코 목격할 것이라고 상상하지 못했던 무언가. 용서해줘. 그는 속삭였다. 나는 비겁자였어. 왜? 도망쳤어요? 그는 다시 눈을 떴고 그녀를 무장 해제시킨 날것의 정직함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왜냐하면 그것이 다시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랑에 빠지고 있었고 그것이 나를 공포에 떨게 만들었어요. 민지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았고 그녀의 아들이 마치 아버지의 근접에 응답하듯 움직이는 것을 느꼈다. 부모님의 사고 후 전구진은 계속했고 그의 목소리는 감정에 억눌렸다. 나는 스스로에게 다시는 취약해지지 않겠다고 약속했어요. 사랑은 상실의 가능성을 의미하고 나는 할 수 없었어. 다시 그것을 겪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당신이 상실을 유발하는 것을 선호했나요? 그 질문은 그를 물리적인 타격처럼 맞췄다. 나는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되었어요. 아버지와 똑같이 일이 너무 진짜처럼 느껴질 때 도망쳐요. 당신의 브랜드에 대한 소식을 봤어요. 그는 주제를 바꾸며 옆 테이블에 있는 태블릿을 가리켰다. 당신은 놀라워요. 편의적인 계약을 놀라운 것으로 변화시켰어요. 조훈 선생님이 있었어요. 당신의 할머니. 아니요. 그는 부드럽게 그녀를 중단시켰다. 그것은 당신이었어요. 당신의 힘, 당신의 결단력. 당신이 정선화에 맞서 싸우고 위기를 기회로 바꾼 방법에 대해 모든 것을 읽었어요. 당신은 내가 결코 되지 못한 것보다 더 정시해요. 그 순간 아기가 특히 강하게 찼다. 민지는 본능적으로 전구진의 손을 잡아 그녀의 배 위에 놓았다. 그는 움직임을 느끼며 숨을 헐떡였다. 남자아이예요.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다. 마지막 초음파에서 알았어요. 아들. 전구진은 중얼거렸고 그의 목소리는 감정에 억눌렸다. 나는 거의 이 모든 것을 잃을 뻔했어요. 아직 잃지 않았어요. 민지는 그녀의 목소리의 부드러움에 스스로 놀라며 대답했다. 하지만 결정해야 해요. 계속 도망칠 건가요? 아니면 두려움에 맞설 건가요? 정우진은 그녀의 배에 손을 올려둔 채 아들의 움직임을 느꼈다. 다른 손으로 그는 그의 침대 옆 테이블에서 무언가에 도달했다. 부모님과 함께 있는 오래된 사진. 피로가 최악일 때 내 물건들 사이에서 이것을 발견했어요. 그는 뒷면의 메시지를 보여주며 설명했다. 마치 어머니가 시간을 통해 내게 무언가를 말하려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녀가 무엇을 말하고 싶었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직업적 성공을 통해 내 가치를 증명하려고 노력하면서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서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을 잊었다는 것. 그 말들은 의미로 가득 찬 채 그들 사이에 맴돌았다. 밖에서 싱가포르의 태양이 지기 시작했고 방을 황금빛 톤으로 칠했다. 완전히 변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전구진은 인정했다. 하지만 시도하고 싶어요. 당신을 위해, 우리 아들을 위해, 나 자신을 위해. 민지는 그녀 자신의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내가 들을 필요가 있는 전부예요. 나머지는 함께 알아낼 거예요. 한국으로의 귀국은 상당한 변화로 표시되었다. 아직 회복 중인 전구진은 의사들에 의해 실질적으로
작업량을 줄이도록 강요되었다. 민지는 한편 전국에서 주문이 들어오면서 그녀의 브랜드가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보았다. 전에는 침묵과 프로토콜의 장소였던 정씨 저택은 점차 변화했다. 한때 전구진에 고립된 성소였던 사무실은 이제 민지를 위한 책상도 제공했고, 그곳에서 그녀는 그가 책임을 위임하는 것을 배우는 동안 그녀의 컬렉션을 디자인했다. 이것을 보게 될 거라고 결코 상상하지 못했어요. 어느 날 오후 이 할머니가 부부가 나란히 일하는 것을 관찰하며 논평했다. 전구진은 민지가 닿을 수 없는 원단을 도와주기 위해 화상회의를 방금 중단했고, 그들 사이의 자연스러운 애정의 몸짓은 가부장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 그러나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전구진에게 있었다. 한때 스프레드시트와 회의를 위해서만 살았던 남자는 이제 민지의 모든 산전 상담에 동행하는 것을 고집했다. 아기의 발달에 대한 그의 관심은 의사들조차 놀라게 했다. 놀라워요. 그는 상담 후 여전히 초음파 이미지에 경탄하며 논평했다. 그는 이미 당신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당신의 완고한 턱도요. 민지는 농담을 했고 그에게서 미소를 이끌어냈다. 점점 더 자주 발생하는 일이었다. 아기 방은 공동 프로젝트가 되었다. 전구진은 그가 스스로도 알지 못했던 측면을 발견하며 최고의 요람과 안전 장비를 연구하는 데 시간을 보냈다. 민지는 그녀의 브랜드의 회의 사이에 직접 장식의 각 세부 사항을 만들었다. 다락에서 이것을 발견했어요. 이 할머니가 어느 날 오래된 상자를 가져오며 말했다. 안에는 전구진이 아기였을 때 가지고 있던 모빌이 있었고 수제로 그려진 작은 나무 비행기들로 만들어져 있었다. 아버지가 나를 위해 만들었어요. 전구진은 작은 비행기들을 조심스럽게 만지며 중얼거렸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부모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 오래된 쓴맛을 담고 있지 않았다. 행복한 기억들이 상실의 고통을 극복하기 시작했다. 민지의 브랜드는 계속해서 유성과 같이 상승했다. 중요한 패션 잡지는 그녀를 그 해의 가장 유망한 사업가 중 한 명으로 선정했고, 그녀의 혁신적인 디자인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성과 사회적 책임에 대한 그녀의 헌신을 강조했다. 당신이 자랑스러워요. 전구진은 기사를 읽은 후 선언했다. 단지 성공 때문이 아니라 과정에서 당신의 본질을 잃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내 실수로부터 배웠어요. 그녀는 배를 쓰다듬으며 대답했다. 그리고 당신의 실수로부터도요? 정선화 사건은 가족의 변호사들에 의해 조용히 해결되었지만 귀중한 교훈을 남겼다. 민지는 이제 그녀의 회사의 모든 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신뢰와 주의를 균형 있게 유지하는 법을 배웠다. 어느 날 밤 그들이 아기 방의 마지막 세부 사항을 정리하는 동안 전구진은 민지에게 파란색 벨벳 상자로 놀라게 했다. 이게 뭐예요? 열어보세요. 그는 항상 통제된 사업가의 드문 모습인 긴장해 보이며 부탁했다. 상자 안에는 약혼 반지가 있었다. 그가 몇 달 전에 의무로 산 것과 같은 것이 아니라 새 것, 분명히 주의와 의미를 가지고 선택된. 우리가 기술적으로 이미 약혼했다는 것을 알아요. 그는 시작했고 그의 목소리는 약간 떨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제대로 하고 싶어요. 계약 때문이 아니라 외관 때문이 아니라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당신과 우리 아들과 함께 진짜 삶을 구축하고 싶기 때문이에요. 민지는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다. 저주받은 임신 호르몬, 그녀는 생각했다. 확실해요? 이번에는 다른 대륙으로 도망가지 않을 거예요? 그는 웃었다. 여전히 그녀를 놀라게 하는 진정하고 자유로운 소리. 내가 하려는 유일한 여행은 이 작은 아이가 태어나기로 결정할 때 산부인과로 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네. 그녀는 대답했고 그가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미끄러지게 하도록 허락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죠? 당신이 다시는 당신의 감정을 내게서 숨기지 않는 것. 어려울 때도 무서울 때도 진실하게 대하는 것. 전구진은 그녀의 배가 허락하는 만큼 그녀를 가깝게 당겼다. 약속해요. 사실 지금 당신에게 말할 것이 있어요. 무엇이죠? CEO직을 사임했어요. 전구진 전기 전구 기업의 CEO직에서 사임한다는 소식은 금융시장에 충격을 주었다. 회사 주식은 요동쳤고 분석가들은 추측했으며 미디어는 광란에 빠졌다.
하지만 그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전구진은 숫자에 신경 쓰지 않았다. 이 사회에는 계속 있을 거예요. 그는 여전히 놀란 민지에게 설명했다. 하지만 나는 단지 성공적인 경영자로만 기억되길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나는 존재하는 아버지, 헌신적인 남편이 되고 싶어요. 그리고 당신의 동업자가 되고 싶어요. 민지는 놀라서 눈을 깜빡였다. 무슨 뜻이에요? 당신의 브랜드는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고 있어요. 확장, 구조, 전략적 계획이 필요해요. 당신이 원한다면 그것을 도울 수 있어요. 통제자로서가 아니라 동등한 파트너로서. 그 제안은 예상치 못했지만 의미가 있었다. 최근 몇 달 동안 회복하는 동안 전구진은 민지의 브랜드에 점점 더 관여해왔고 귀중한 제안을 제공하고 그의 경영 경험을 기여했다. 그리고 거대한 비즈니스에 대한 당신의 열정은요? 그는 미소 지었고 그의 손을 그의 사이에 잡았다. 내 열정은 항상 도전이었어요. 의미 있는 무언가를 구축하는 것,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무언가를 구축하는 것보다 더 의미 있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들의 직업적 삶의 융합은 자연스럽게 일어났고 그들의 마음의 융합도 마찬가지였다. 저택의 사무실은 민지정 지속 가능한 패션의 본부가 되었고 전구진은 민지가 창의적인 부분을 이끄는 동안 국제적 확장을 처리했다. 이 할머니는 그녀의 원래 기대를 넘어서는 만족감으로 모든 것을 관찰했다. 알아요. 그녀는 어느 날 논평했다. 전구진이 결혼하기를 고집했을 때 그를 그렇게 많이 변화시킬 누군가를 찾을 것이라고 결코 상상하지 못했어요. 내가 그를 변화시키지 않았어요. 민지는 외국 투자자들과 화상 통화 중인 전구진을 관찰하며 대답했다. 단지 그가 진정으로 누구인지 재발견하는 것을 도왔을 뿐이에요. 뜨거운 여름밤에 민우의 탄생은 모든 조각들이 마침내 제자리에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전구진은 항상 그의 삶의 모든 측면을 통제했던 사람, 자신이 아들의 이빨 없는 미소에 완전히 항복한 것을 발견했다. 그는 당신의 눈을 가졌어요. 민지는 산부인과에서 졸린 듯이 말했고 아버지와 아들을 관찰했다. 그리고 당신의 투쟁 정신을 전구진은 아기가 그의 손가락을 힘있게 붙잡는 것을 알아차리며 대답했다. 이미 개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민우가 3개월이 되었을 때 열린 결혼식은 원래 계획되었던 사회적 행사와 매우 달랐다. 정씨 저택의 정원에서 단지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만 있는 가운데 민지와 전구진은 그들의 독특한 여정을 반영하는 서약을 교환했다. 그 비 오는 밤에 당신을 만났을 때 전구진은 그의 서약에서 말했다. 나는 계약을 맺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내 구원을 찾고 있다는 것을 몰랐어요. 그리고 나는 쉬운 탈출구를 받아들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민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모험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상상하지 못했어요. 품에 증손자를 안고 있는 이 할머니는 감정을 억제할 수 없었다. 그녀의 마지막 소원은 단지 실현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모든 기대를 초과했다. 브랜드는 계속 성장했고 이제 민우에게서 영감을 받은 지속 가능한 아동복 새 라인이 있었다. 전구진은 국제협상에서의 그의 경험이 잠들기를 거부하는 고집 센 아기와의 논의에 완벽하게 적용 가능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누가 알았을까? 그는 마침내 민우를 재우는 데 성공한 후 어느 날 밤 논평했다. 강력한 전구진이 말하는 법도 모르는 누군가에게 완전히 지배당할 줄은. 민지는 웃었고 남편의 팔에 안겼다. 사랑은 그런 힘이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몰랐던 힘을 발견하게 하고 우리가 숨길 필요가 없는 취약점을 발견하게 해요. 민우의 방벽에 오래된 비행기 모빌이 밤 미풍에 부드럽게 춤추었다. 그 아래에 특별한 액자에 나란히 있는 두 사진이 변화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거리낌 없이 미소 짓는 10대 전구진, 그리고 성인, 얼굴에 같은 진실한 미소를 가진 가족의 최근 사진. 그리고 그렇게 비 오는 밤에 있었던 가능성 없는 제안으로 시작된 것이 진정한 사랑 이야기로 변했고 때로는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이 비즈니스 계약으로 위장